안녕하세요, 이종곤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제가 일주일에 하나는 적어도 동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좀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가 좀 힘들었습니다. 원래는 상의 작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처음에 준비를 했어요. 여러 번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이제 그림을 못 그려서 이게 좀 이렇게 진행하기가 좀 어려워요. 하다못해 주전자 뚜껑 같은 거라서 원을 그릴 수 있는 거라도 좀 해놓고 그렇게 좀 해놓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그걸 잘 못해서 못하다니 제 스스로도 제가 웃기긴 한데, 노력해서 준비해서 좋은 영상으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리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프리즘이 사실 안경과학 쪽에서 그렇게 많이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사위나 사시 이 정도 조금 적용되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하진 않습니다. 근데 프리즘을 공부를 하면은 아마 정말 끝도 없이 공부할 수 있는 분야일 것 같아요. 광학적으로 정말 많이 쓰이고요. 제가 대학원을 처음 진학할 때 대학원에서는 우리가 광학에 대해서 이렇게 좀 넓게 하면서 프리즘도 공부하고 모드 공부하고 공부를 더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했는데요. 깊게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학원은 수업 시간 내내 그 원서 번역한 거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읽어서 발표하고 무슨 그랬던 것 같아요. 영어 공부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아마 석사나 박사라는 게 많이 알고 깊게 알아서 보다는 한 분야에 대해서 스스로가 연구를 해서 논문을 적어낼 수 있다는 게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되도록 그 자격을 만드는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안경광학에 관련된 부분은 이 학부 과정에서 다 배운 것 같습니다. 그거 이상의 과정은 새로 나온 자료가 이렇게 있다는 거는 되게 이렇게 어느 나라에서 어떤 논문이 이번에 새로 나왔다 이런 거나 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까요? 대학원 다니는 게 이렇게 깊게 공부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자, 프리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다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야말로 프리즘의 이름하고 그 프리즘이 하는 역할 정도,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우리가 안경 렌즈 자체를 프리즘의 결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플러스 렌즈, 볼록 렌즈는 이게 어디입니까? 기절을 맞대고 있는 삼각 프리즘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마이너스 렌즈, 제가 양복 오목형으로 그렸죠. 얘는 정점을 맞대고 있는 두 개의 삼각 프리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체해서 프리즘의 결합으로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유한자의 프리즘 처방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안경광학 개론, 안경광학, 여기서 나오는 프리즘은 단순히 이런 프리즘은 아니에요. 조금 더 복잡한 프리즘이고 공부를 하면 끝도 없이 할 부분인데, 아마 사진학 공부하시는 분들 좀 할까요? 우리는 오히려 그쪽보다 좀 이 프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프리즘은 먼저 반사 프리즘과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분산 프리즘으로 얘기합니다. 분산 프리즘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프리즘 이렇게 삼각형 프리즘에 이쪽으로 빛을 내면 이쪽으로 빛이 빨주, 노초, 파남도에서 빨강부터 보라까지 이렇게 가시광선이 쭉 색깔이 펼쳐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아마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시력 검사할 때 정록 이색 검사도 합니다. 그러니까 프리즘을 통과할 때 그 여러 가지 광선이 섞인 백색광, 빛이 많이 섞이면 백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 빛, 노란색 빛이라고 하는 게, 빨간색 파장, 노란색 파장, 모든 파장이 섞이면은 백색 광선이 되죠.
이 백색 광선이 많이 꺾여서 밑으로 기저 방향으로 꺾어 내려가는데, 기저 방향, 이 두꺼운 쪽 방향으로 꺾여 내려가는데, 빨간색빛, 그러니까 파장이 비교적 좀 긴 것들은 꺾이는 게 좀 천천히 꺾이고, 보라색 쪽의 단파장들은, 단파장, 이쪽은 장파장, 단파장은 더 많이 꺾여요. 그래서 색깔이 장파장인 빨간색 쪽부터 단파장인 보라색까지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해서 갈라진다 그러고, 예, 이게 우리가 비온 뒤에 떠오르는 빛의 산란 현상으로 인해서 보이는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런 무지개 색깔로 보이게 합니다. 이게 분산 프리즘입니다. 분산 프리즘입니다. 이 분산 프리즘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록 이색 검사를 하고 있어요. 적색이 잘 보이면, 그러니까 빨간색이 잘 보이면은 약간 저교정 상태이고, 녹색이 잘 보이면 과교정 상태이다. 그래서 안경을 처방함에 있어서 과교정을 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정록 이색 검사를 안경원에서 실제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산 프리즘이고요. 반사 프리즘은 여러분들 좀 외우셔야 될 게 많습니다. 반사 프리즘. 한번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볼게요. 반사 프리즘은 직각 프리즘이 있고요. 그리고 또 포로 프리즘이 있습니다. 포로 프리즘이 있고, 그리고 지붕형, 그러니까 지붕형을 루프형이라고도 합니다. 아마 인터넷 쪽으로 해서 자료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하신다면 루프형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지붕형 프리즘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도부 프리즘이라는 게 있죠. 도부 프리즘. 도부 프리즘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펜타 프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글자가 아래쪽으로 멀리 가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게 쓰기 이게 튀어나온 이 부분이 있어서 쓰기가 어려워요. 자, 이렇게 있는데 어느 게 쉬울까요?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직각 프리즘은 왜 직각이겠습니까? 우리가 프리즘을 그릴 때 여기에 있는 정각, 이쪽이 정점이고 이쪽이 기저 방향이라고 그러고, 기저, 이쪽을 그러니까 베이스, 이쪽을 어펙스, 이런 식으로 정점을 어펙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각을 우리가 정각이라고 해서 알파로 표기합니다. 이 알파가 90도인 경우, 그게 직각 프리즘입니다. 알파가 이게 90도, 이 부분이 90도이면은, 정각이 90도이면은 직각 프리즘입니다. 직각 프리즘은 이제 아셨죠? 직각 프리즘은 정각이 90도인 경우. 포로 프리즘과 지붕형 프리즘은 여러분 같이 알아두실 만합니다. 얘는 같이 알아두실 만한 게, 요게 두 개가 되게 망원경에 많이 쓰이는데, 그래서 그래서 상하와 좌우를 좀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거울 같은 경우에 좌우가 바뀌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도립상을 그러니까 거꾸로 돼 있는, 도립이라는 게 거꾸로 쓴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 도자하고 설립자 쓰는데, 이게 도립이라고 하면 물구나무 쓰는 걸 원래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를 도립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도립상을 정립상으로 바꿔준다는 얘기는 거꾸로 돼 있는 상을 이렇게 뒤집어서 보여주게, 정립으로 보여준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도립돼 있는 상을 뒤집어서 정립돼 있는 상으로 해주는 게 도립장을 정립하는 게 포로 프리즘과 지붕형 프리즘이고, 망원경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포로 프리즘은 이게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다시 그릴게요. 이거 뒤집었어. 이거 직각 프리즘이에요. 이게 이렇게 서 있는 직각 프리즘과, 그리고 또 하나는 직각을 어디로 그려야 될까? 이거 아시겠어요? 얘는 빗변을 이쪽으로, 얘는 빗변을 이쪽으로 이렇게 대고 있는 거예요. 직각 프리즘을 두 개를,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옆으로 이렇게 대줘서 이게 반사 프리즘으로 해서 빛이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해서 이쪽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식의 반사 프리즘입니다. 그게 망원경에서 많이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지붕형도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지붕형은 그 이렇게 돼 있는 프리즘과
이렇게 돼 있는 프리즘을 엮어요. 그래서 요 가운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프리즘이, 그러니까 요 부분에 삼각형이 들어가는 90도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프리즘인데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망원경을 보면은 이 지붕형 프리즘을 쓴 경우는 쌍안경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붕형 프리즘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프리즘이 된다면은 이 포로형 프리즘은 제가 아까 그 직각 프리즘을 이렇게 옆으로 그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눈 대고 보는 데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가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게 그림이 맞는 건가요? 여기에다 그려야 돼. 여기에다 그려야 되겠다. 여러분 망원경 그 자, 여기 이렇게요. 이거 아시겠죠? 무슨 그림 대강 아시겠죠? 눈은 여기다가 대는데 대물 렌즈는 이쪽에 있어요. 멀리 벌어져서. 그래서 얘가 입체감이 더 좋죠. 이게 그 뭐래요? PD가 넓으면은 입체감이 더 좋아지거든요. 네, 입체감이 더 좋아져요. 그래서 전에 입체가 그 양한시 얘기할 때 입체각 얘기했잖아요. 이쪽 눈동자 이쪽 눈동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체 이쪽 면과 이쪽 면을 볼 수 있어서 입체감과 거리감을 느낄 수 있다 말씀드렸었잖아요. 뚜껑이 도망가서 제가 지금 신경이 쓰여요. 자, 이렇게 되는 게, 그래서 여기에 프리즘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있겠죠. 뭐 반사되는 식이 여기가 뭐 이렇게 두 개가 엮여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엮여 있어서 망원경에서 많이 쓰는데,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지붕형 프리즘을 쓴 경우고, 이게 포로형 프리즘을 쓴 경우입니다. 포로형 프리즘이나 지붕형 프리즘이나 그 도립돼 있는 것을 도립상을 정립상으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도부형 프리즘은 아까 직각 프리즘 얘기했잖아요. 이게 정각의 90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위를 잘라요. 이렇게 잘려 나가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사다리꼴 모양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리즘은 상하 좌우를 완전히 이렇게 교체시키는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위와 아래, 예, 이것도 위쪽과 아래쪽을 바꿔주는 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펜타프리즘은 어떤 경우겠습니까? 펜타라는 게 일단 오각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국방부가 펜타곤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건물 자체가 오각형입니다. 그래서 걔네들 펜타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우리가 하나면 모노, 둘이면 바이, 셋이면 트라이, 뭐 이런 식으로 부르듯이, 넷이면 뭐라 그러나? 그런 까먹었어요. 죄송해요. 이따 얘기하다가 생각나면 또 얘기할게요. 다섯을 펜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펜타곤은 오각형입니다. 그러니까 프리즘이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오각형 프리즘 이렇게 됐어요. 얘는 펜타 프리즘은 그 빛의 방향을 90도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서 이렇게 들어온 빛을 이렇게 나가게 해줍니다. 근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상을 키우거나 줄이거나 뭐 여러 가지 해서 뭐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바꾸겠죠. 그리고 이 프리즘을 쓰면 일단 반사면이 상하지를 않아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오염이 안 된다는 얘기죠. 반사면이 거울보다 좀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제가 지금 여러분 직각 프리즘, 포로 프리즘, 지붕형 프리즘, 도부 프리즘, 펜타 프리즘 얘기했는데, 펜타 프리즘은 오각형으로 생겼고 빛의 방향을 90도를 틀어준다 말씀드렸어요. 도부 프리즘은 위아래를 바꿔주는 거고, 요 두 개는 정립상을 도립상으로, 얘는 상하 좌우가 전부 다 바뀌는 거로 제가 기억합니다. 맞을 거예요. 포로 프리즘과 지붕형 프리즘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망원경, 쌍안경에 많이 쓰입니다. 망원경이라면 안 되겠네요. 쌍안경이 이제 두 눈 돼 있는 거 많이 쓰이고, 모양도 좀 틀립니다. 얘기했습니다. 직각 프리즘은 정각이 90도인 프리즘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이게 반사 프리즘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고, 사실은 이게 카메라에도 프리즘이
들어갑니다. 프리즘이 들어가고 더 좋은 상을 얻기 위해서 뭐 아마 프리즘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카메라 이렇게 이렇게 마운 이렇게 긴 것들 그거 좀 프리즘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대요. 렌즈도 많이 들어가고요. 어, 눈을 대신하는 안경 렌즈가 카메라 렌즈보다 싼 게 말이 안 되는데요. 안경 렌즈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안경 렌즈 훨씬 더 비싸야 돼요. 자, 이렇게 반사 프리즘에는 반사 프리즘과 분산 프리즘이 있고, 그리고 반사 프리즘에는 직각 프리즘, 포로 프리즘, 그리고 지붕형 프리즘, 그리고 도부형 프리즘, 그리고 펜타 프리즘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해 두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문제풀이를 좀 같이 할 건데요. 제가 이렇게 자바라로 해서 위에서 이렇게 찍으려고, 그러니까 문제집을 푸는 거를 직접 찍으려고 자바라 프리즘 하나 샀습니다. 그것도 좀 해서 문제풀이도 제가 좀 같이 여러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거 해볼 거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주전자 뚜껑이라도 하나 구해서 이렇게 원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상의 작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